안녕하십니까. 모닝버드 스튜디오의 진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DOTS를 활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ECS로 코드를 작성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대 CPU와 캐시 메시. 현대 CPU는 매우 빠릅니다. 현대의 일반적인 CPU는 4개 이상의 코어를 갖고 초당 30억 번 이상 연산합니다. CPU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술 논리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가 있고 추가적으로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어장치는 프리패칭과 분기 예측으로 어떤 메모리가 필요할지 먼저 예측하고 미리 가져옵니다. 바로 이때 메모리의 지역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모리는 한 번에 64바이트 이상의 양을 불러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참조를 만들어 지역성을 낮춥니다. 지역성이 낮으면 캐시 미싱 확률이 높아집니다. CPU의 산술 논리 장치는 매우 효율적이기에 제어 장치의 역할에 따라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의 지역성이 낮아서 산술 논리 장치를 충실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현대 CPU는 512비트 명령어 등 벡터화된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 SIMD라고 부르며 CPU에 등장하는 AVX와 ARM의 네온이 SIMD를 구현한 기술입니다. SIMD를 활용하려면 메모리 지역성을 높이고 참조 타입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SIMD를 활용하면 같은 연산에 대해 다른 값들을 빠르게 연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add 명령어를 시행하는 32비트 실수 16개를 1사이클로 처리합니다. 데이터 오리엔티드 디자인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나의 객체가 데이터와 명령어를 모두 갖고 있도록 코드를 짜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인간에 가까운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객체가 하나의 인간이라고 볼 때 인간의 나이, 인간의 키, 인간의 MBTI 등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실행하기, 그림 그리기, 컴퓨터 켜기와 같은 명령어를 한 장소에 모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의 객체가 구성되며 각 객체 간 소통에는 참조를 이용합니다. 참조 포인터는 자주 사용되지만 이러한 문제는 참조 연결을 낳습니다. DoD는 CPU 입장에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메모리의 지역성을 높이고 캐시 미싱을 낮춥니다. 메모리가 어떻게 관리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설계하며 행동은 그 메모리를 불러와 실행하게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래밍 기법이 ECS입니다. 엔티티는 인덱스이고 컴포넌트는 데이터이며 시스템은 행동 혹은 로직입니다. 버스트 컴파일러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입니다. 버스트 컴파일러는 일반적으로 온전히 ECS 코드를 이용해 작성했다면 압도적인 속도를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100배 이상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버스트 컴파일러는 참조 타입을 쓸 수 없습니다. 버스트는 모든 C# 언어를 지원하지 않고 특정 C# 영역인 하이 퍼포먼스 C#, HP C#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HP C#이 참조 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버스트 컴파일러는 SIMD를 활용하여 플롯 혹은 인트 연산을 묶어서 처리하고 여러 나눠진 작업을 하나로 합치고 최적화와 더불어 어셈블리어 수준으로 코드 수준을 매우 낮춰줍니다. 참조 타입을 쓸 수 없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참조 타입을 사용하는 코드들을 이용해 미리 잘 정리해두고 참조 타입을 사용하지 않도록 또 잘 정리를 해두면 두 개의 코드 구조를 이용해 버스트 컴파일이 가능한 코드와 불가능한 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정말 큰 성능 이점을 얻게 됩니다. 또 참조 타입이 없는 형태의 프로그래밍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버스트 컴파일은 시작에 있어 난이도가 있지만 한번 사용하시고 나면 굉장한 성능 향상으로 가능하다면 버스트 컴파일이 가능한 코드로 작성하는 스스로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버스트 컴파일은 굉장히 좋습니다. ECS를 공부하기 시작하시면 버스트 컴파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멀티스레딩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멀티스레딩을 시작하시지만 도중에 포기하기 시작되는 가장 큰 원인이 코드의 흐름을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유니티는 이것을 손쉽게 그려줍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스크, 에이싱, 어웨이트 기법도 멀티스레딩 기법 중 하나입니다. ECS는 멀티스레딩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줍니다. ECS를 이용하면 매우 효율적으로 멀티스레딩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멀티스레딩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스레드를 사용함을 뜻합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유니티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합니다. 하지만 워커 스레드를 사용함으로써 멀티스레딩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멀티스레딩은 성능이 매우 향상되지만 큰 문제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스 컨디션은 2개 이상의 스레드가 공유된 하나의 메모리에 동시에 접근하려 하고 그중 최소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해당 메모리의 데이터를 쓰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스레드 간 접근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읽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스레드 1번이 메모리 A를 읽어와 곱셈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스레드 2번과 스레드 3번이 각각 더하고 뺀 것에 대한 결과물을 메모리 A에 저장해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스레드 1번이 읽기 전에 스레드 2번이 덧셈을 하고 스레드 3번이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스레드 1번이 메모리 A를 읽어서 곱셈을 합니다. 하지만 2번이 덧셈을 하기 전에 스레드 3번이 나눗셈을 해버리면 분명 덧셈과 나눗셈의 순서가 바뀌면서 값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것을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레이스 컨디션을 막기 위해 세이프티를 설정합니다. 세이프티에는 락과 뮤텍스 등이 있습니다. 락이 설정되면 타 스레드가 이 메모리에 접근하거나 혹은 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메모리 간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 종속성을 설정하는데 이를 디펜던시라고 부릅니다. 잡이란 하나의 단일 코드 블록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메모리들과 실행 함수가 들어갑니다. 잡이 나오게 된 이유는 멀티스레딩 환경에서 일들을 분할하겠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레이스 컨디션의 발생입니다. 레이스 컨디션을 줄이려면 락을 걸면 되는데 CPU 입장에서 락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락이 된 메모리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1사이클 소모가 되며 언제 락이 해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잡은 각각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잡 외부는 세이프티 체크 자체가 필요 없는 블릿 테이블 타입들이나 혹은 메모리 위치가 옮겨지지 않는 네이티브 컨테이너 등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참조 타입은 쓸 수 없습니다. 잡을 효용성을 예를 들면 128명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서버에서 전투를 치른다고 가정할 때 서버 입장에서 보면 128명의 플레이어는 모두 비슷한 사이즈의 일들일 뿐입니다. 스레드가 하나라면 이것들을 모두 128개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스레드가 8개라면 128을 8로 나눈 16명의 플레이어를 각각 맡으면 됩니다. 이 한 개의 플레이어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나머지 128개의 플레이어는 모두 동일한 자율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128개의 잡 블록을 생성할 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하나의 잡만 프로그래밍 해두며 나머지 모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플레이어는 더 높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8개의 플레이어 중 60명의 플레이어만 전투를 치르고 나머지 68명은 이동 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60명의 전투 중인 플레이어는 입력량이나 연상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잡 스틸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6개의 잡을 모두 마친 스레드는 나머지 16개의 잡을 마치지 못한 스레드에 잡을 절반 가져와 연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128개의 잡이 모두 동일한 연산력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모든 스레드의 끝나는 시간을 평균치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잡 스틸링 개념이라고 합니다. 잡 핸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잡 핸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잡 핸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틈만 나면 DOTS에서 오류를 뱉어내기 때문에 잡 핸들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잡 핸들은 영수증이므로 A 다음, B 다음, C로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영수증들을 각각 어떤 실행 순서로 대기할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잡 A 다음에 잡 B가 실행되어야 한다면 잡 B가 실행될 때 잡 A에 잡 핸들을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잡 B는 잡 A가 끝날 때까지 대기 후 실행됩니다. 이러한 잡 펜들의 복잡성이 생기는 이유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할당되기 때문입니다. 메인 스레드는 미리 잡들을 할당하고 잡 펜들만 만들어 놓은 후 다음 코드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에서 오는 코드가 현재에 가깝게 계속 뻗어나가는 데 반해서 현재 실행되는 백그라운드의 잡들은 과거에 만들어졌던 일들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들 간의 상호 종속성이 필요해지고, 그러면 잡 펜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종속성을 매칭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이티브 컨테이너는 포인터를 활용하여 관리되지 않는 메모리 unlinked 힙에 생성됩니다. 세이프티 체크를 간편하게 실행하도록 애초에 세이프티 체크를 내장해 주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세이프티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렬 상황에서는 쓰기가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이 또한 유니티에서 멋지게 해결해 주었으니 프로그래머는 게임만 제대로 만들면 됩니다. 네이티브 컨테이너를 선언할 때는 3가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면서 현재는 더 많은 옵션을 생겼지만 3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템프는 하나의 스코프에만 사용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며 가장 할당 속도가 빠릅니다. 또 선언 후 스코프 끝에 닿으면 디스포즈 되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스코프란 중괄호를 말합니다. 템프 잡은 4프레임 사용한다고 프로그래머가 명시하고 잡 내외부의 소통에 사용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것인데, 하지만 최대 4프레임이지만 1, 2프레임 내외로 보통 디스포즈 하게 됩니다. 퍼시스턴트는 게임 내 3개 주기 동안 사용하겠다고 명시하는 겁니다.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 만약 한 프레임만 사용한다면 템프를 사용하시고, 잡에 넣어야 한다면 템프 잡을 사용하세요. 3가지 타임 모드, 디스포즈는 수동으로 해줘야 합니다. 만약 디스포즈를 하지 않으시면 에디터 상에서 아이고 프로그래머님 이거 제가 해결 못해요 라며 에러를 뱉습니다. 또 빌드상에서는 메모리가 누수됩니다. 반드시 디스포즈 시키도록 합시다. 콜렉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료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T는 분리 테이블 타입으로 네이티브 어레이, 네이티브 리스트, 네이티브 큐, 네이티브 해시멜, 이건 딕셔너리랑 비슷한 거고요. 픽스 스트링, 그리고 3바이트의 오버헤드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32바이트의 경우에는 29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네이티브 레퍼런스가 있는데, 네이티브 레퍼런스는 1길이의 네이티브 어레이랑 같아서 보통의 경우에는 글로벌셋의 주소지를 저장하는 데 쓰입니다. 위의 구조만 알고 있어도 게임 개발을 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실질적으로 쓸만한 코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도 ECS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ECS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ECS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정말로 ECS를 사랑합니다. ECS 코드는 우선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 카드로 작성한 후 멀티 스레딩 코드로 변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OOP 관점과는 코드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ECS는 정말 논리적이고 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을 유니티에서 처리해줍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DoD와 OOP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ECS에서는 여러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었기에 위에 소개드린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컴퓨터가 프로그래머님 나 이거 못해요 라고 외칠 때 나도 모르니까 네가 좀 해결해라 라며 유니티에 요구하는 혹은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게임 개발 도중에 무엇보다 AI의 도움을 가능한 한 많이 받으십시오. AI가 웬만한 사람보다 코딩을 잘합니다. 긴 코드는 못하더라도 짧은 코드나 여러 API 검색을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 AI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개발을 진행해 나가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셔서 게임 개발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인디게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멋진 게임으로 보답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